제발 좀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프로젝트 소개서를 이 항목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회로서기 멘토 상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2번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빠르게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2번을 어떻게 하면은 인사이트 있고 삶의 철학을 강화시켜서 작성할 수 있는지 보러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 2번 항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이죠. 문제는 이 1500자라고 하는 그 분량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느껴져서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플로우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 항목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스텝을 한번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스텝은 다루고 싶은 가치관과 에피소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치관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가 좀 고민이 되시죠? 제 생각에는 그냥 삼성전자 인재상에서 하나를 초이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인재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검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셀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고 지향, 그리고 그 최고 지향 중에서도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열정을 정했고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로는 아두이노로 스마트 홈 프로젝트를 수상한 경험, 이걸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 그 가치관을 스페셜라이징 한다. 스페셜라이징은 가치관을 특별하게 만들고 에피소드랑 연결시키는 작업이겠죠? 가치관을 스페셜라이징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점 중에서 yes24가 있죠? yes24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뜰 텐데 그 중에서 마음이 드는 제목의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 책의 리뷰를 보시면은 이미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좋은 리뷰들을 많이 달아놨어요. 거기서 내 가치관을 어떻게 스페셜라이징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방법론적인 부분이나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끈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끈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통계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그릿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열정은 그냥 열심히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체계화시켜서 상위 목표에서부터 중간 목표, 하위 목표로 쪼개 내려감으로써 그 하위 목표를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에피소드와 연결 가능한 인사이트 있는 소재로 발굴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제품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스터디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하위 목표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에피소드를 3단계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A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겪기 전까지는 열정이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를 상위, 중간, 하위 목표로 쪼개고 진행을 해보니 열정이란 목표를 단계적으로 쪼개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하겠죠.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스텝 2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는 A', 즉 내가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랬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해서 성장에 대한 최종적 결과물을 제시해주면서 끝나면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지치기 때문에 목표를 쪼개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가 진짜로 생각한 열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나만의 플래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자들을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빠르게 나쁜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보통은 직무적인 그 관점에 많이 치우쳐져서 프로젝트 소개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비추천드려요. 자, 한번 보시죠. 저는 대학교 재학 중 모스펫 동작과 이를 활용한 회로 설계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 RF 회로 설계 연구실에서 인턴 경험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분이 연구실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일해서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가보니까 소제목이 나옵니다. 모스펫의 정성적인 원리 이해를 통해 생긴 회로 설계에 대한 관심. 이분이 어필하고 싶으신 거는 관심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나 라는 걸 봤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응용전자 회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이 강의 방식으로 인해 모스펫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론이잖아요. 이해력을 높인 것은요, 몇 번 항목에 와야 될까요? 1번 또는 4번, 특히나 4번에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교수님께서는 모스펫의 드레인 전류 수식과 IV 특성 그래프를 그저 외우지 말고 정성적인 모스펫 동작 원리를 이해해서 수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교수님을 통해 배운 건 정성적인 해석 역량이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더욱 회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분이 회로 설계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싶은 것은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으로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자소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4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 소제목 또한 처음으로 설계한 파워 앰플리파이어 라고 달았는데, 읽어보면 똑같이 저는 학부생 인턴 생활 중에 테스트 패턴 기회에 지원하여서 케이던스와 ADS2를 이용해서 24GHz에 동작하는 시모스 130나노 공정 공통 소스 전력 증폭기를 설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까는 그나마도 내가 교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더욱더 하드하게 4번처럼 프로젝트 소개서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났느냐, 이를 토대로 한국전자파 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의 학부생 창의 설계 부분에서 논문을 제출해서 포스터를 발표했다라고 끝납니다. 이게 과연 가치관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 그렇다면 좋은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누가 봐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물론 소제목 자체가 스페셜하진 않죠.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스페셜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강의에 대한 학습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혼자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거의 나입니다. 하지만 직접 회로 수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노하우 공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깨달은 바이죠. 즉 A랑 에피소드랑 A 프라임, 이 세 가지 구조를 결론적으로 잘 맺어서 그 결론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계속 가시죠. 삼성 45나노 공정으로 다양한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 커먼 모드 피드백이 포함된 완전 차동 연산 증폭기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팀원과 과제를 절반씩 배분했지만 중간 점검날 팀원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한 결과 설계 관련 지식이 부족해 결과물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팀원의 실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맞춤형 멘토링을 실행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서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 원서를 읽으면서 직접 설계를 하여 저만의 설계 가이드, 이것을 팀원에게 제시했고 추가로 매일 1시간씩 스터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한다면은 내 시간을 1시간이나 손해보고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 계속 읽어보시죠. 고민 끝에 폴디드 캐스코드 구조 적용과 함께 전류 분배를 조정하고 후속단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게인을 갖는 회로를 설계해서 팀 과제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과정에 들인 시간이 많았기에 그것을 공유하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게 솔직한 심정이면서도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죠.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팀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 이야기했었던 노하우 공유,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더불어 지식을 설명해 주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팀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도움에 의한 시너지 효과로 최고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회사에 와서도 본인이 열심히 하는 한편 그것을 세미나나 자료를 작성해서 팀원들한테 공유해 줌으로써 팀도 성장하고 이분도 스스로 성장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을 갖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협업을 굉장히 잘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똑같이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자소서를 작성했지만 완전하게 다른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항목은 프로젝트 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과 특별한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을 특별하게 튜닝을 해보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